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생각열기에 있는 그림을 보고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이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그렇지, 오른쪽에 해당하는 게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지금 소수의 귀족들만 이 음악을 듣고 있는데, 오른쪽은 지금 한 가족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통해 이 베토벤 음악을 듣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소수만 누리던 문화를 대중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가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제시문에서 한번 살펴볼래요? 그렇지, 텔레비전이 나타나면서 이제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이런 문화를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오페라나 연극과 같은 고급 문화를 소수 사람만 향유했다면 이제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가 발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대중문화는 가요, 드라마, 영화, 공연, 예술과 같이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해서 중요합니다. 불특정한 다수가 누리는 문화를 말합니다. 불특정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딱 되게 특정하지 못하는 많은 다수를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해요. 근대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근대인데요. 시민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분제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살게 된 삶의 방식을 근대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성공한 그걸 근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시민혁명이 성공하기 이전, 그러니까 절대왕정 때,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누리는 문화와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가 구분되어 대중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대중매체, 그러니까 신문, TV, 라디오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그건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물건을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기계값이 많이 비쌌어. 그래서 기계 하나를 두고 물건을 왕창 만들게 된 거지.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 대량으로 생산된 물건을 사람들이 같이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A라는 청바지를 대량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그 A 청바지를 대량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화를 누리게 되잖아.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 근대 교육의 발달로. 근대는 시민혁명이 성공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거라 했잖아. 이때부터는 신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귀족들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 글자도 알고 같이 이제 문화를 즐기게 된 거지. 이러면서 대중의 지위가 상승하고 문화적 역량이 증대되며 대중이 주체가 된 대중문화가 활성화되었다. 이처럼 대중문화가 등장하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중매체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매체는 대량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것들이거든. 신문, TV, 라디오, 지금은 인터넷.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대중의 뜻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대중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특정하지 못하는 불특정한 다수를 대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이 불특정한 다수가 누리는 문화다 보니까 하위 문화로 볼 수가 없다는 거, 요거 하나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대중매체를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을 대중매체라고 불러요. 대중매체는 불특정한 다수한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런 것에는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뉴미디어가 있는데요. 자, 밑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쇄매체는 글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와 같은 것이 해당이 되고요. 음성 매체는 소리만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라디오가 대표적입니다. 영상 매체는 소리뿐만 아니라 영상, 시각적으로도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TV가 대표적이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뉴미디어는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뉴미디어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넷, SNS 등 바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이전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때그때 뉴스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댓글도 달 수 있고요. 그때그때 내가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빠르게 볼 수도 있어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전의 세계 매체와는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서 뉴미디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인쇄 매체는 활자, 글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책도 해당되겠지. 너네 책이나 신문을 한번 읽어보면 복잡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유용합니다. 내가 그래서 복잡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글자로 다 입력하고 읽는 사람도 그래서 이걸 정독하면서 섬세하게 읽죠.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보통 인쇄 매체 중 하나인 신문은 아침에 맨날 발간을 한다 해도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아침에 발간된 뉴스를 봐야 되지.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특징들은 다 상대적인 거라서 다른 매체랑 비교해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어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자, 일단 고인의 명복부터 먼저 빌고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박지선 개그우먼이 모친과 함께 자살했다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는데요. 이 사망 소식을 어제 오후 돼서야 쌤은 이걸 접하게 되었는데 뉴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문만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되어서야 이 정보를 알 수 있게 됐겠지. 그래서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인쇄 매체는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제 음성 매체는 라디오 같은 것이 있는데요.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이게 TV에 비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려면 배우들이나 아나운서들이 옷도 맞춰 입어야 되지, 세트장도 있어야 되지. 그런데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사실 옷을 추리하게 입어도 발음만 똑바로 해서 전파를 통해서 이 정보를 알려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세트장도 딱히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성 매체는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영상 매체는 TV, 영화와 같은 소리와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우리 TV를 생각하면 다수 사람한테 동시에 빠른 속도로 공감각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 시각도 되고 청각도 되는 이런 정보를 동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전달하는 건 TV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집마다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뉴스 볼 때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지. 책처럼 꼼꼼하게 깊이 있게 살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정보 전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뉴미디어는요. 예전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뉴라는 말이 붙는데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과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바로바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요. 특히나 기존 매체보다 신속하게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부산에서 홍수가 나고 있으면 바로 일반 시민들이 영상을 찍어서 제보하죠. 그런 것도 예전 매체랑은 확연히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구마구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TV나 라디오, 신문에서는 정보를 내보내기 전에 꼭 위에 결제 라인을 거쳐야 되잖아요. 하지만 뉴미디어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라인 같은 게 사실 딱히 필요 없잖아요. 무책임하고 왜곡된 정보를 아무나 양산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 특징을 비교하는 거 잘 봐두세요. 자, 초기 대중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처럼 정보를 생산하는 자와 정보를 수용하는 자, 소비자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보통 정보 수용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밖에 못하는 일방적인 매체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SNS와 같은 뉴미디어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정보 수용자가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시청자 게시판 이런 걸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쌍방향 매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중문화는 여러 명이 누리게 되는 이 대중문화는 장점과 동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대중문화를 통해서 TV를 보면서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선생님도 요즘에 청춘 기록 보면서 많이 휴식을 취하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을 봤더니 요거 빼빼로데이 같지 않아요? 포장지랑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초콜릿 막대 과자를 만드는 업체의 홍보 전략에 따라서 특정한 날에 초콜릿 막대 과자를 주고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결속을 강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돈독해지고 그런 것들은 좋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요걸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게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만든 문화라는 점에서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비롯해서 우리 대중문화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대중문화는 불특정한 다수가 같이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요. 누구나 베토벤 음악도 듣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오페라를 듣고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고요. 사회 민주화에 이바지하기도 해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17년의 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전에 주진우 기자라는 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낱낱이 옛날부터 2007년부터인가 낱낱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기사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지금 정치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민주화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드라마도 보지, 다 같이 야구도 보지, 이제 야구가 시작했죠. 다 같이 야구도 보지, 다 같이 축구도 보고, 다 같이 영화도 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가 민주화되는데도 이바지했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요. 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실 대중매체라고 하는 거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자, 요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까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문사를 차려야 되고요. 라디오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야 돼요. TV 영상을 내보내기 위해서도 방송국을 만들어야 되고요. 인터넷 포털도 네이버, 다음 뭐 이런 식의 포털도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그런 포털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중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대중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지. 네이버에서 어떤 기사를 상단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론이 달라질 수 있고요. TV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라디오에서 어떤 방송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신문사에서 어떤 기사를 일면에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이 대중매체가 내보내는 정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대중매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이 맞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대중문화를 기업들이 선도하는 경향이 커요. 아까 빼빼로를 만들었을 때도
맞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사실 기업이잖아요. TV조선 아니면 뭐 채널A 요런 것, MBN 요런 방송국들도 사실 보면 돈을 벌기 위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대중의 주목을 확 끌 수 있는 자극적인 문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연예인 마약이라든지 연예인 스캔들 아니면 폭력적인 사건들에 더 눈이 돌아간다고요. 이런 문화만 마구마구 보여주면서 채널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채널을 막 돌리다가 어떤 어떤 채널에서 막 되게 야한 장면이 나와.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게 되고 어떤 채널을 돌리다가 정치적인 뉴스보다도 폭력적인 화면에 더 눈길이 많이 가지. 어, 뭔가 그 공부해야 되는 그런 채널보다도 음, 뭔가 폭력적이고 야하고 아니면 좀 더 자극적인 마약과 같은 그런 기사들에 좀 더 눈길이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런 정보만을 대량으로 양산한다면 대중문화는 저질적인 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음, 획일적이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같이 보게 되잖아요.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사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스페이스 패딩 유행할 때 한번 생각해 봐봐. TV나 뭐 이런 데서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노스페이스를 입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만 사람들이 딱 보게 되면서 노스페이스 사야지. 모두가 다 똑같이 노스페이스를 사게 되면 똑같은 옷만 입게 되고 획일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똑같은 문화만 양산하게 되어서 획일적인 문화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삶에 지치니까 뭐 오락적인 거, 예능 이런 것만 위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정치적인 무관심을 조장해서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나는 지금 순간적으로 재밌는 드라마, 순간적으로 재밌는 예능, 순간적으로 재밌는 폭력적인 영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정치적 무관심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 자기 마음대로, 검사 자기 마음대로 이 대한민국을 주무르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혹시나 기업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거 아닐까? 상업성을 경계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중은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문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비판적인 자세로 한번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 1, 2, 3번에서 성불평등 사례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사례 1번. 네모네모 스마트폰 광고에서 남성은 정장 차림에 서류 뭉치를 들고 바쁘게 뛰어나오는 모습인데 여성은 쇼핑백을 가득 손에 양손 가득 들거나 커피를 나르는 모습이다. 또한 업무적인 내용 외에도 여성은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손에 간식거리를 들고 컴퓨터를 하는 단편적인 영상을 노출해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 자, 사례 2번. 땡땡화재 자녀보험 광고에서 엄마 맘에 쏙 드는 이라는 주제하에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을 뿐 아빠의 모습은 배제되어 출산과 육아가 전적으로 여성 책임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사례 3번. 땡땡땡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라는 노래에서 아빠는 출근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사람이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배우는 노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 노래는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론을 심어준다. 자, 이런 장면들에서 성불평등 사례가 보여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런 컨텐츠를 받아들면서 여자는 이래, 남자는 이래라는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꾸준히 해서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